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혹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중요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잘못될 경우 당신은 무엇을 잃게 될까요? 오늘은 아마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오랜만에 휴대폰을 확인했는데 그동안 연락하던 친구들 모두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을 때, 혹은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나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의 그 묘한 기분. 한때는 매일처럼 연락하던 친구들이 어느새 하나둘 연락이 끊기고 이제는 내 주변에 정말로 친구가 남아있는지조차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순간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내가 혼자가 된 걸까?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남아있기는 한 걸까?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며 우리는 자연스레 불안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상황이 그렇게 드문 일은 아닙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과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변화하고 그 과정에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나이 들어 친구들과 연락이 끊기면 생기는 일 5가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친구들과 멀어지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고 잃게 되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죠. 이번 방송을 통해 여러분이 느끼는 외로움이나 불안감이 결코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그 속에서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기게 되는지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아가느라 바빠집니다. 30이 넘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장 생활이나 가정, 혹은 자신의 취미에 시간과 에너지를 더 많이 투자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처럼 매일같이 친구들과 연락을 주고받거나 자주 만나기가 어려워지죠. 특히 가족을 꾸린 사람들은 자녀 양육이나 가사, 그리고 배우자와의 시간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자연스럽게 친구들과의 만남이나 연락은 줄어들고 어느새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사람마다 관심사나 가치관이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각자의 경험을 통해 삶에 대한 시각이나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커리어를 쌓는 데 몰두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가족과의 시간을 중요시하며 또 다른 사람은 개인적인 취미나 성장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과거에는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가깝게 지냈던 친구들이라도 어느 순간 더 이상 서로에게 흥미를 느끼지 않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 결과 자연스럽게 연락이 줄어들고 서로 멀어지게 되죠. 하지만 친구들과의 연락이 끊겼다고 해서 그것이 곧 고립이나 외로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처음에는 친구들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사실에 당황스럽고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의외의 긍정적인 면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삶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게 되면 비로소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평소에 미뤄두었던 취미 생활을 다시 시작하거나 자기 개발을 위한 시간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죠. 혼자 있는 시간은 자신을 돌아보고 더 나은 삶을 계획하는데 아주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나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이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비하기도 합니다. 서로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무리하게 시간을 맞추거나 상대방의 감정을 신경 쓰느라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친구들과 거리를 두게 되면 이러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더 자유롭고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친구들과 연락이 끊기면서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지만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들도 존재합니다. 다음으로 친구가 없을 때 겪게 되는 다른 변화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 어색하고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동물입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주위가 조용해지고 아무도 나에게 연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듯한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당연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시간을 채워야 하는 순간이 찾아온 것이죠. 하지만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도 혼자서도 잘 살아가는 사람들은 분명 존재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외로움을 참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친구 없이도 삶을 잘 꾸려나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첫 번째로 이들은 자신만의 루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약속이나 사회적 활동이 줄어든 대신 혼자서도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자신만의 생활 패턴을 만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아침 일찍 일어나 운동을 하거나 책을 읽는 시간을 가지는 것처럼 자신이 집중하고 싶은 것에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 결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줄어들더라도 삶이 단조롭거나 무료해지지 않습니다. 반면 혼자 있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은 쉽게 우울함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혼자 보내는 시간을 고립이나 실패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가치가 줄어든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하면 더 의미 있고 보람차게 만들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친구가 없어도 잘 사는 사람들은 자신과의 대화를 즐길 줄 압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누군가와 대화하며 자신을 표현하고 이해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가끔은 타인이 아닌 자신과의 대화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 동안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마주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은지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러한 내면의 대화를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은 굳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일기를 쓰거나 조용한 공간에서 명상을 하며 스스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들은 관계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언제나 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인간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려 하면서 상대가 변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억지로 관계를 붙잡으려 합니다. 그러나 친구가 없어도 잘 사는 사람들은 관계는 흘러가는 것이며 서로의 삶이 달라지면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도 있음을 이해합니다. 그렇기에 관계가 멀어졌다고 해서 스스로를 탓하거나 외로움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죠. 그들은 과거의 관계에 연연하기보다는 현재 자신의 삶에 집중합니다. 필요할 때는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가기도 하지만 그것이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누군가와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반드시 많은 사람들과 교류해야만 행복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누군가를 붙잡지 않으며 어떤 관계든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둡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로 소중한 관계는 남게 되고 그렇지 않은 관계는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것이죠. 이러한 여유로운 태도 덕분에 그들은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나 부담을 덜 느끼고 스스로의 삶을 더 편안하게 살아갑니다. 네 번째로 친구 없이도 잘 사는 사람들은 새로운 경험을 통해 자신의 세계를 넓혀갑니다. 그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단순히 가만히 보내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도전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취미를 찾거나 혼자 여행을 떠나는 것처럼 자신이 해보지 않았던 것들을 시도해보는 것이죠.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통해
그들은 자신의 내면을 더욱 깊이 들여다볼 수 있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도 넓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진짜 자신과 맞는 사람을 만나게 되기도 하고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마지막으로 그들은 스스로를 충분히 사랑할 줄 압니다. 우리는 흔히 행복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은 내가 나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신을 존중하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은 외적인 관계에 크게 의존하지 않아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이처럼 친구 없이도 잘 살아가는 사람들은 단순히 외로움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가는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친구 관계가 줄어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마치 친구가 많아야만 내 삶이 안정적이고 행복할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러나 실제로 친구 없이도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이 변화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자신만의 방식으로 안정적인 삶을 만들어가는 걸까요? 첫 번째로 이들은 외로움을 받아들이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로움을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피하려고 억지로 사람을 만나거나 무의미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죠. 하지만 친구 없이도 잘 사는 사람들은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외로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감정을 활용할 줄 알죠. 예를 들어 이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들여다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자신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무엇을 해야 진정한 만족을 느낄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알게 됩니다. 즉, 외로움을 피하려 하기보다 그 감정을 통해 스스로를 더 잘 이해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죠. 반면, 외로움을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자신을 돌보는 것보다 단순히 외로움을 해소하는 데 집중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만남을 반복하거나 자신과 맞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억지로 이어가려고 하죠. 하지만 이런 방식은 결국 더 깊은 공허함을 불러올 뿐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자신이 가장 소중한 관계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관계는 바로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친구 없이도 잘 사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을 돌보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아가며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타인의 시선보다 자신의 만족을 더 우선시합니다. 주말을 보낼 때도 남들이 좋다고 하는 활동을 따라하기보다 자신이 진짜 즐길 수 있는 일을 선택하죠. 어떤 이는 그림을 그리고 어떤 이는 요리를 배우고 또 어떤 이는 조용한 공간에서 음악을 듣습니다. 즉, 타인과의 관계에서 얻는 행복만큼 스스로를 돌보는 과정에서도 큰 만족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반면 자신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은 늘 외부에서 행복을 찾으려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만 마음이 편안해지고 혼자 있으면 불안감을 느끼게 되죠. 하지만 친구 없이도 잘 사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만족시키는 법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과하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이들은 자기 개발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키워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죠. 친구 없이도 잘 사는 사람들은 이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는 기회로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책을 읽거나 외국어를 공부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익히면서 자신의 가능성을 넓혀가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고 삶의 의미를 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관리하는 법을 배웁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감정 기복을 혼자 감당해야 할 때가 많아집니다. 이때 감정을 적절히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은 혼자서도 평온한 삶을 살아갈 수 있죠. 그들은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고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해소하는 방식을 찾아갑니다. 명상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일기를 쓰는 것처럼 자신만의 감정 조절 방법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친구 없이도 잘 사는 사람들은 단순히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들은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갑니다. 이번에는 이들이 사회적인 관계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친구가 없으면 인간관계에서 소외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친구 없이도 잘 사는 사람들은 이런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인간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고 스스로 사회적 관계를 조절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사회적인 관계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까요? 첫 번째로 그들은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는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이어온 관계를 쉽게 끊지 못합니다. 설령 그 관계가 더 이상 의미 없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도 괜한 죄책감과 불안감에 얽매이죠. 하지만 친구 없이도 잘 사는 사람들은 관계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관계의 본질이 양이 아니라 질에 달려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오랜 친구가 있지만 그 관계가 지속될수록 자신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정서적으로 지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오래된 인연인데 라는 이유로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들은 이런 관계가 더 이상 의미 없음을 깨닫고 자연스럽게 거리를 둡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으로 채웁니다. 반대로 관계를 끊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인간관계에서 더 큰 피로감을 느낍니다. 늘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관계를 유지하려 하죠. 하지만 이런 태도는 결국 자신의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내면의 평화를 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관계에서 감정적인 독립성을 유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인의 평가나 시선에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의 기분을 지나치게 고려하거나 불필요한 배려를 하다가 자신을 희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친구 없이도 잘 사는 사람들은 관계에서 감정적으로 독립적입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반응에 휘둘리지 않으며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조절할 줄 압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행동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기분이 상하거나 자존심이 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독립적인 사람들은 그런 행동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상대방이 왜 그런 태도를 보이는지 분석하고 필요 없는 감정 소모를 하지 않죠. 이런 태도는 인간관계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자신의 감정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감정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사람들은 타인의 기분에 따라 자신의 감정이 쉽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기분이 좋으면 자신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고 상대방이 무뚝뚝하면 자신도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런 태도는 결국 스스로를 감정적으로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세 번째로 이들은 관계에서 필요한 거리를 유지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친구 없이도 잘 사는 사람들은 모든 인간관계가 가까워야만 좋은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관계에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든다고 믿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가족이나 친구들과 너무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다가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서로의 사생활에 간섭하게 되고 기대가 커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명한 사람들은 필요한 거리를 유지하며 자신만의 공간과 시간을 확보합니다. 이런 태도는 인간관계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서로를 존중하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모든 인간관계에서 무조건 가까운 유대감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쉽게 지치고 관계에서 상처를 받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과 깊은 유대감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친구 없이도 잘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편안한 거리감을 찾고 그것을 지키려 노력하는 것이죠. 이처럼 친구 없이도 잘 사는 사람들은 관계를 바라보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들은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감정적인 독립성을 유지하며 적절한 거리를 조절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가 오히려 더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에는 이들이 어떻게 혼자서도 만족스러운 삶을 유지하는지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친구 없이 사는 삶을 두려워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처럼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친구 없이도 잘 사는 사람들은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채워나갑니다. 그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불안해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가치 있게 활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성장과 발전의 기회로 삼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이 나면 누군가와 만나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친구 없이도 잘 사는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자신을 위한 시간으로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책을 읽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죠. 이들은 누군가와 함께해야만 삶이 풍요로워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라고 여깁니다. 반대로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혼자 있는 순간이 찾아오면 공허함을 느끼고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무의미한 만남을 이어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의 관계는 일시적인 위안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궁극적으로는 더 큰 외로움을 가져올 뿐입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스스로 즐길 수 있는 취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취미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친구 없이도 잘 사는 사람들은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취미를 발견하고 그것을 꾸준히 이어갑니다. 예를 들어 사진을 찍거나 요리를 하고 여행을 다니는 것이 이들에게는 특별한 경험이 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이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것을 찾으려 합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해야만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누군가와 함께하지 못할 때 삶이 지루하고 공허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신을 즐겁게 해줄 무언가를 찾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찾아 의존하는 방식으로 외로움을 해소하려 하죠. 하지만 결국 그런 관계는 피로감만 남길 뿐입니다. 세 번째로 이들은 내면의 안정감을 키우는 데 집중합니다. 사람들이 친구를 필요로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의 감정을 나누고 위로받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친구 없이도 잘 사는 사람들은 감정적인 안정감을 스스로 유지하는 법을 익힙니다. 예를 들어 명상을 하거나 일기를 쓰면서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는 습관을 가집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누군가에게 의존해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스스로 다스리는 능력을 키웁니다. 반대로 감정적인 안정감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은 외로움을 느낄 때마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의존적인 관계는 오히려 더 깊은 외로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언제나 곁에 있어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혼자 있는 시간을 불안해하지 않고 자신을 성장시키는 기회로 삼는 사람들은
굳이 누군가와 함께하지 않아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가 오히려 더 안정적인 삶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에는 이들이 인간관계를 어떤 방식으로 유지하는지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하나의 의무처럼 여깁니다.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때로는 하고 싶지 않은 약속을 잡고 억지로 대화를 이어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친구 없이도 잘 사는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다르게 바라봅니다. 그들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무리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이들은 필수적인 관계와 그렇지 않은 관계를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그 모든 사람과 깊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쉽게 끊지 못합니다.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거나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반면 친구 없이도 잘 사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꼭 필요한 관계가 무엇인지 냉정하게 판단합니다. 가족, 직장 동료, 몇몇 소중한 인연을 제외하고는 굳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차갑거나 무관심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들은 불필요한 관계에 시간을 쓰지 않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정성과 관심을 쏟습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인간관계를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삼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인해 마음의 평화를 잃곤 합니다. 친구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거나 괜한 오해로 관계가 틀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친구 없이도 잘 사는 사람들은 관계에서 생기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려 합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좋아하지 않거나 멀어져 가더라도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인간관계는 본래 변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굳이 억지로 사람들에게 맞추려 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관계만을 남기고 그렇지 않은 관계에는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이들은 필연적인 고독을 받아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친구 없이도 잘 사는 사람들은 고독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은 누군가와 함께하지 않아도 삶이 충분히 풍요로울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혼자서도 맛있는 음식을 먹고 여행을 떠나며 자신과 깊이 대화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들은 혼자 있는 것이 결코 외로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 깨닫습니다. 반대로 고독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누군가를 곁에 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억지로 이어가는 관계는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신을 더 외롭게 만들 뿐입니다. 이처럼 친구 없이도 잘 사는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면서도 불필요한 관계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삶은 더 단순하고 더 평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이 이런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친구 없이도 잘 사는 사람들에게는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스로의 삶을 충만하게 채운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인간관계에서 행복과 만족을 얻으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기 자신을 돌보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인의 관심과 인정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친구 없이도 잘 사는 사람들은 이와 반대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와 행복을 오직 자기 자신에게서 찾습니다. 첫 번째로 이들은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자신을 위해 사용합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무리하게 약속을 잡거나 불필요한 만남에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대신 독서를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등 자기 개발에 집중합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타인의 평가가 아니라 자신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며 자기 자신과 더 깊이 연결됩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쁨과 슬픔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해소합니다. 그러나 친구 없이도 잘 사는 사람들은 감정을 스스로 다스리는 법을 압니다. 그들은 혼자서도 자신의 감정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며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군가에게 의지하기보다는 일기나 명상, 운동 등을 통해 자신을 스스로 위로합니다. 이러한 습관은 그들이 내적으로 더 강해지도록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도록 돕습니다. 세 번째로, 이들은 삶을 온전히 즐길 줄 압니다. 사람들은 흔히 혼자서 카페에 가거나 혼자 여행을 떠나는 것을 어색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친구 없이도 잘 사는 사람들은 혼자서도 모든 것을 즐길 줄 압니다. 그들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자연을 걷거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더 편안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때로는 조용한 방에서 차 한 잔을 마시며 책을 읽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삶의 방식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삶이 단순해지고 더욱 평온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자신과 비슷한 가치를 가진 사람들과만 관계를 맺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누군가를 곁에 두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과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진실된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인간관계는 비록 많지는 않더라도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로 남습니다. 지금까지 나이 들면서 친구가 줄어들어도 잘 사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인간관계에 집착하지 않고 자신을 돌보며 자기 삶을 충만하게 채웁니다. 그리고 결국 그런 삶을 통해 더 자유롭고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있나요? 그 관계들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나요? 아니면 오히려 지치게 하나요? 이 방송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의견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스스로를 돌보며 자신의 삶을 충만하게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혜였습니다.